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0이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1이라도 됩니다. 제가 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은요, 일단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또 필터링이 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부도는 말이죠.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부동산 방송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올려드리는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부동산 정보를 캐치하면서 데일리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리니 매일매일 월화 수목 금 저희 대부도를 보시면서 부동산 정보를 늘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요즘 가짜 허위 정보 500만 원의 과태료도 있는데요. 저희 진짜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통건물의 찐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지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찐이시죠? 네. 요즘 용어가 이런 걸 많이 써서 네, 알겠습니다. 진심을 통해서 우리 또 부동산 정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지역을 또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공항대로를 통해서 강남권, 여의도 등으로 진입하기도 수월하고요. 마곡지구, 공항까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업무지구 근로자 수요가,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또 주변으로 목동시장, 이마트, 현대백화점 뭐 이런 쇼핑시설부터 또 이대 서울병원 관공서까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또 인근으로 봉제산, 근린공원 등 쾌적한 환경까지 갖춰져 있어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또 마곡지구 개발의 그 후광 효과, 그 외에도 강북 횡단선 착공, 월드컵대교 개통, 원종 홍대선 가시화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를 예정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에 지역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형 목동 그리고 막내 마곡 너무 잘 나가서 사실 조금은 묻혀 있었는데 현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은요. 직장인들의 황금 노선을 불리는 9호선의 등촌역 역세권 지역입니다.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급행역인 염창역이기 때문에 마곡지와 여의도는 10분 이내, 강남과 잠실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서 직장인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마곡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고요. 자, 종사자가 16만 명에 달하는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고소득 연구원들의 임대 수요가 탄탄합니다. 자, 월드컵 대교 개통과 강북 횡단선 신설이라는 교통 호재도 앞두고 있어 상업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등촌동이었습니다. 대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강서구 등촌동의 모습 만나보았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지역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마곡지구, 여의도, 강남까지 이 업무지구 직장인 임차 수요의 유입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1, 2인 가구 임대업을 할 수 있는 대지를 가진 통건물 주택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을 도보 6분 내로 이용 가능하고요. 규모는 총 5층으로 분리형 원룸과 주인 세대로 구성되겠습니다. 또 대지 면적은 약 163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330.6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9억 5천만 원에서 20억, 예산 실투자금은 5억 2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 수준입니다. 네. 뭐 오늘도 뉴스에서 봤지만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또 결혼을 또 안 하고 또 출산율이 적고
앞으로는 참 이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얘기하기 때문에 네. 주택을 투자할 때 사실 분리형 원룸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주인 세대도 있으니까. 자, 입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정류장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등촌동 지역은 그 올림픽대로, 공항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입이 수월해서 여의도라든지 상암, 김포공항, 또 마곡지구로 이동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업무지구 직장인 임차 수요의 유입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풍부한 배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말 개통될 그 월드컵 대교의 수혜 지역으로 향후 인구 유입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대 사업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안정적인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강북 횡단선이 21년 착공될 예정에 있어서 등촌역은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면서 더욱 많은 수요 증가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풍부하겠습니다. 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 역세권이지만 주택가 안쪽에 위치해서 조용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겠고요. 또 인근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목동시장, 현대백화점 등의 쇼핑시설, 또 이대병원, 강공서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 봉제산, 우장산 산책로 등 그 숲세권을까지 갖춘 곳으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 2인 임차 수요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과 상권을 모두 누리면서도 중심 지역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다양한 임차인 수요를 폭넓게 흡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숲세권이 상당히 빛을 발할 것 같고 인프라가 상당히 좋으면 또 교통은 당연히 좋을 거라 믿습니다. 자,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개발의 그 후광 효과, 또 대형 교통 호재, 개발 호재 소식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에 조성되고 있는 첨단 산업, 업무, 주거 복합 단지로 이 축구장 100개 규모와 맞먹는 25만 평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강남 개발 이후에 최대의 개발 단지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네. 현재 LG 컨소시엄 본사를 비롯해서 롯데, 코롱, S-오일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어서 인구 증가, 상권 발달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주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150여 개업, 16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그 업무지구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이런 근로자 수요들이 마곡지구의 이 높은 임대 가격보다 비교적 저렴한 이 등촌동 일대로 눈을 돌리면서 이 등촌동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곡지구 후광 효과 외에도 21년 착공 예정인 강북 횡단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등촌동이 주목을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는 강북 횡단선 때문입니다. 강북 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동서 횡단 경전철인데요. 이 완공되면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이 가능해져서 이 지역 부동산 가격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29번째 한강대교인 월드컵 대교도 올해 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사이에 이 상암동과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교량인데요.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성산대교와 양화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하게 됩니다. 한강 이남 수혜 지역 중 한 곳으로 강서구 등촌동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건의 협의를 마친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은 경기도 부천 원종에서 강서구를 지나 그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지나가는 그 강서구에는 총 3개 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이 가시화되고 나면 이 지역 광역교통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주목받는 것 중에 3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직주 근접. 근데 뭐 첨단 연구개발 단지 마곡지구에 어떤 혜택이 받을 것 같고 숲세권, 녹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교통 호재. 방금 말씀드린 뭐 강북 횡단선 개통이 확정됐습니다. 확정. 그리고 강서구의 오랜 수건 산업인 원종에서 홍대선까지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런 가치를 지금 강서구에서 상당히 지금 올리는 중에서도 이 등촌동에 위치한 이 통건물이 좀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촌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 보면요. 매매 금액은 19억 5천만 원에서 20억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 예상 금액은요. 총 보증금 약 12억 4,800만 원이고요. 대출은 2억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증금과 대출금까지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5억 2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가량으로 등촌동 대지를 가진 통건물을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강서구 등촌동에
그 통건물을 볼 때 또 뭐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강서구 등촌동 통건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건물은 분리형 원룸, 3룸 주인 세대로 구성된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가 1, 2인 가구의 학생이나 회사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9호선 등촌역, 도보 6분 역세권 입지에 그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수많은 직장의 수요를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마곡지구 베드타운 입지에 위치한 등촌동은 풍부한 배우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등촌동은 강서구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이런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도 뒤지지 않는 이 내부 풀 옵션 시설에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실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통건물 임대 사업 이어가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 매매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개발, 교통 호재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으로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세가 상당한 곳의 강서구 등촌동의 통건물의 평균 매매가는요. 19억 5천에서 20억. 전세 임대 시 보증금과 대출 활용을 하면요. 약 5억 200에서 실제 투자금의 5억 5,200만 원 예상해 5억 5,2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서구 등촌동을 볼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 대부도 5시 42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지하철은 2호선, 7호선, 대림역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의 근로자 수요뿐만 아니라 여의도, 강남권,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겠고요. 이 지역 신안산선이나 경전철 개통 같은 교통 호재, 그리고 뉴타운 개발 사업 등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에 가치 상승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생활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주거지 영등포동 대림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은요.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 역세권 지역으로 G밸리와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유동인구 탑3 안에 드는 신도림역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이 인접해 있어 주변으로 형성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거기에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신길 뉴타운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모습이 180도 달라질 전망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개발로 인해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네, 영등포구 대림동의 모습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만나볼까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에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주인 세대가 혼재돼 있는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대지 면적은 약 145.4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330.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6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 예상 실투자금은 5억 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수준입니다. 자, 이번에도 드림 건물이죠, 드림. 주인 세대가 이제 거주할 수 있고 그 밑에 따박따박 원룸 그 세를 받을 수 있는 통건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5층 규모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원룸인데 분리형 원룸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원룸 모두 상당히 좀 분리를 할 수 있다. 네, 거실과 방에 거실과 네, 따로 네. 뭔가 칸방이나 아니면 뭐 문이 있을 것 같은데 공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역이 맞는지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도보 5분 거리, 역세권 입지로 지하철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편이고요. 또 지하철 1호선, 2호선, 신도림 환승역까지도 인접해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영등포나 여의도, 구로, 반포 등 이 업무 밀집 지역으로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리한 도로 교통망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 남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상당히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교통망으로 이 지근거리에 형성된 수요뿐만 아니라 중심 업무 지역, 임차 수요까지도 흡수 가능하겠고요. 먼저 인근의 대림역, 신도림역 주변으로 다수의 상업시설이 성업 중인데요. 이런 상업시설 종사자들부터 바로 인근의 구로 디지털단지 근로 종사자 약 23만 명으로 지근거리 배우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또 접근이 편리한 여의도, 강남, 영등포 등 이런 업무 밀집 지역 직장인 수요도 흡수 가능하겠는데요. 이런 중심 지역보다 이동 시간 투자 대비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1, 2인 직장인, 학생 수요를 흡수하기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임대 수요로 공실 위험 낮출 수가 있겠고요. 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테크노마트, CGV, 이마트 같은 각종 편의시설에 구로구청 보건소 등 그 관공서, 또 대림 성모병원 등 의료기관까지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서 임차인 물론이고 향후에 직접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가진 프리미엄은 교통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남 순환도로 개통으로 강남권 진입이 빨라지면 물론이고요.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 대림 삼거리역을 가까이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권까지 이동 시간도 더욱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한 교통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가치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형 주택의 임대가 증가하고 있는 대림동이었습니다. G밸리와 여의도 그리고 강남권 직장인들의 주거 수요를 모두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 수요가 상당히 탄탄한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대림동의 가치 어떤가요? 네, 개발 호재 살펴보면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 중심가 그리고 당산, 여의도 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좀 저평가된 지역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네네네. 지금은 그 교통망 확충, 지역 개발 등으로 점차 재정비돼 가고 있습니다. 우선 호재 중에 그 가장 큰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안산에서부터 광명, 구로,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노선 대부분이 환승역으로 연결되고 또 여러 그 업무 산업단지들을 끼고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의 그 구간이 30분대로 1시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영등포 경유철도인 경전철 신림선 개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선은 색강역에서 서울대역으로 그간 불편했던 신림에서 여의도 간, 남북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해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신설되는 서부선 경전철과도 이어질 계획으로 여의도에서 신촌과 서울대로 접근이 불편했던 노선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해당 지역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지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외에도 도로도 개선이 되는데요. 이 교통 전체 구간이죠. 그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완공이 채 1년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교통이 획기적으로 원활해지겠고요. 또 지상 공간은 공원화하면서 지역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역 개발 호재입니다. 영등포구 내에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이 진행 중인데요. 계획 인구 약 2만 5천여 가구의 굉장히 큰 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조성되면서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지역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등포가 아니군요. 네. 네, 상당히 변화가 많을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평가돼 있는 데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저평가인 데가 괜찮아지면 재평가가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미 비싼 데는 사실 뭐 좀 올라갈 룸이 적잖아요. 그죠? 네. 동탄만 해도 사실 화성의 동탄만 해도 미분양 지역이 상당히 많았으나 네. 소액 투자를 하신 분들 상당히 지금 많이 네,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무조건 서울 안에 있는 데는 좀 다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저평가돼 있는 데를 전문가분들이 좀 분석을 하시고 교통 호재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거를 한 번 더 이제 찾아가 봐서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림동의 통건물 시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보면요. 매매 금액은 16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 예상 금액은 총 보증금 약 9억 4,500만 원에 월 임대 수익이 약 300만 원가량이고요. 대출은 약 2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증금과 대출금까지 활용한다면 실투자 5억 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가량으로 월 약 3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 통건물에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통건물의 평균 매매가는요. 16억 5천에서 17억 원이고요.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했을 때 예상 실투자 금액 5억 500에서 5억 5,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림동에서 통건물을 볼 때 주의할 사항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영등포구 대림동 통건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건물은 분리형 원룸, 3룸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1, 2인 가구의 학생이나 회사원으로 구성되는데요. 2호선, 7호선 대림 역세권에 1호선, 2호선 신도림역 도보권 입지입니다. 인근의 쥐밸리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외에도 여의도나 강남 등 중심 업무 지역의 직장인들의 두터운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요. 깨끗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게다가 인근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소형 부동산에 뒤지지 않는 내부 풀 옵션 시설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실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 임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통건물 임대 사업 이어가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 매매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개발, 교통 호재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으로 자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쥐밸리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 도대체 쥐는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중간중간 한번 찾아봤더니 그 가리봉동, 구로동, 가산동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니셜이 가, 네. 구, 가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쥐밸리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쥐밸리가 도대체 뭐야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이니셜 앞에를 따서 쥐밸리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재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릴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갑자기 드는 제 필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거 상당히 감사합니다. 좀 뻘소리일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정현 전문가 함께 저도 하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정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김정현 전문가님을 보면 갑자기 그 하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은 좋은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갑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경기도 양평 아니고요. 네, 서울의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의 양평동입니다. 네네. 선유도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그 투룸 오피스텔 매물인데요. 일단 이 영등포구 이 양평동은 일단 중공업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또 가서 보시면은 많은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또 들어와 있는 곳이고요.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 지금 선유도역이라고 하는데요. 9호선 라인이죠. 네. 지금 여의도와는 두 정거장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네. 같은 그 9호선 라인을 타고 있고요. 네네. 또 거의 뭐 여의도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 1, 2인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소형 주택의 그 형태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을 도보권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서부간선도로 또 지하공원화 사업이 또 아직도 한창 중이죠. 또 안양천 또 조망도 되는 곳이고요. 거주지로서도 그렇고요. 일자리와 모두 그 생활기본시설 모두 잘 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강과 안양천 조망의 대규모 공원까지 조성되면서 숲세권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양평동의 모습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은요. 강남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인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 지역이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덕분에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마곡, 강남과 접근성이 좋아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양화대교만 건너면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가 모여있는 대학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탄탄하고요. 목동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서 그에 따른 이주 수요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거기에 이 양평동은요. 양화 한강공원과 선유도공원, 안양천을 끼고 있어 숲세권의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입니다. 향후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정비 사업과 시너지 효과로 높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양평동입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의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양평동 발음할 때 입이 많이 벌어지네요. 양평동. 자,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 어떤 물건인가요? 네, 9호선 라인이고요. 또 선유도역 그 도보 5분 거리에 지어질 투룸 오피스텔 신축 매물입니다. 네. 전용 면적이 약 28.71제곱미터로 아주 넉넉한 그런 투룸 구조 보이고 있고요. 네네. 총 12층의 규모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그 매물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형성돼 있고요. 3억 네. 2,1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전세가가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 이 가격에 또 전세가 또 잘 맞춰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3,500만 원에서 4,100만 원 소요되고요. 지금 이제 그 영등포 여기 양평동 쪽 주변이 3억 중반대 금액을 모두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축 투룸 양평동의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는데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역세권 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하철이 상당히 눈에 요즘 많이 보이지만 이 정부에서 이 지하철 하나 역을 파기 위해서 그 스팟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유동인구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차량 흐름부터 도로는 얼마인지. 근데 그 선유도역 여의도와 두 정거장밖에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데 그럼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는 거의 영등포의 거의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유도역에서 이제 지금 밀집해 있는 이 직장인이 거의 40% 영등포의 40% 정도의 그 젊은 인구가 이 선유도역 주변에 일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입지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이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하고 도보 이제 5분 거리에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투룸 매물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선유도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앞하고 뒤에 이제 배산 임수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한강 생활권이기 때문에 한강을 도보권으로 약 450m에서 500m 정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네. 오늘 매물지가 또 있고요. 또 바로 앞에 또 안양천이 또 흐르고 있죠. 네네. 여기 또 서부 간선도로 지금 지하화 사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뷰가 앞으로 나올 그럴 곳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울의 이제 황금 노선이 이제 9호선이라고 하는데요. 9호선하고 견주는 또 노선이 있죠. 2호선입니다.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역이죠. 당산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교통적인 거로 두 개의 그 황금 노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특히 지금 이 선유도역은요. 마곡의 그런 일자리 영향을 가장 많이 좀 받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여의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마곡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젊은 인구가 어떤 일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 9호선의 마곡 인구로 따져본다면은 약 이곳이 약 100여 개의 그런 기업들이 현재 그 입주를 해 있는데 그런 마곡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다 보면 그 김포공항 쪽에 그 젊은 직장인 인구도 상당히 좀 많이 그렇게 엄청나죠. 문의가 많이 좀 들어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건너편 같은 경우에 또 상암 마포 지역이 또 입지를 또 해 있죠. 네. 역시 상암 쪽도 그렇고 마포 쪽도 그렇고 젊은 일하는 인구가 상당히 밀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여의도나 마고, 상암, 마포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영등포 쪽에 젊은 인구 모두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골드라인에 입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영등포는요. 이 당산동과 그리고 또 양평동, 물레동 거의 대부분 이제 중공업 지역을 좀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이 4차 산업 관련한 지식산업센터가 이 영등포에 약 25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선유도역 주변에 무려 14개의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반절 이상이 이 선유도역 주변에 그런 일자리로 지금 밀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주변이 많이 좀 노후화돼 있고요.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이미 뭐 여의도 업무지구 50만 명의 그런 배우 수요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지금 올해 5월 달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 특별 계획 구역으로 이 선유도역 일대가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네네. 가결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성장이 그렇게 기대되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또 센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강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메리트인데 거기에 뭐 강남, 강북 주요 업무지구를 아우러주는 임차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점, 공실률이 상당히 적을 것 같고요. 자, 주목해야 할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그 선유도역은 현재 많은 일자리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지만은 어떤 그 1, 2인 가구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주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상업시설도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5월에 발표가 났죠. 선유도역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지구 단위 특별 계획 구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특별구역 안에는 현재 저희 그 매물지 바로 뒤편인데요. 롯데칠성 부지나 그리고 또 롯데 계열의 이런 부지 개발 사업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이러한 일자리들이 밀고 들어올 것에 이제 비해서 주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목동이나 주변의 그 여의도 쪽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1, 2인 가구가 주거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역시 상업지, 문화시설 모두 다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호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매물지 바로 앞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 개발 사업 역시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이젠 기존 도로 지상부에 어떤 공원화가 되고요. 어떤 수변공원이 생기는 거죠. 수변공원과 어떤 문화시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현장과 거의 도보로 몇 미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신조어죠. 슬리퍼를 신고 거리를 갈 수 있는 슬세권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선유도역하고 두 정거장인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콘시티가 이제 올해 준공돼서 이제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69층 4개동입니다. 뭐 63빌딩보다 더 높은 그런 건물이 또 들어오게 되죠. 앞으로 이제 유명 뭐 호텔이나 백화점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젊은 인구의 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자리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네. 어떤 그 앞으로의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뭐 체감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여의도가 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이제 감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지금 MBC 부지개발 사업 그 안쪽에 총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지금 파콘시티나 여러 개를 담당 12개의 동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어떤 업무 지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여의도권으로 주거 공간이 1, 2인 가구들이 살만한 공간이 그렇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좀 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밖에서 배후 주거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 여의도가 지금 상당히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보통 뭐 150대 1의 뭐 청약 경쟁을 뭐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투자 열기가 뜨거운 곳이 이 여의도 일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네. 뭐 잘만하면 뭐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도 출퇴근하겠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두 정거장이면 그죠? 또 선유도역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되면서 업무와 주거 기능 강화에 따른 가치 상승 상당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혜를 받아볼 지역 양평동 오피스텔 현재 평균 시세 알려주시죠. 네, 지금 평균 시세가 매물 시세가 지금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 이렇게 시세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변의 당산동이나 지금 영등포동이 모두 3억 중반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는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를 예상해 볼 때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전세가 맞춰지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표기를 했고요. 실투자 금액이 3,5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거의 확정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출을 받으신다면은 약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85만 원 정도 가능하시게 됐는데요. 월세 그 실투자금이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최근에 그 주택에서는 대출이 거의 막혀 있는데요. 오피스텔에서는 지금 일단 열어 있는 태로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평동, 양평이 아닙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동입니다. 자, 투룸 오피스텔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3억에서 3억 2,1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3,500에서 4,1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양평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제 네. 주거용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일단 살기가 좀 편해야 되겠죠. 그럼요.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한쪽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살면서 또 내 집값의 또 시세도 또 올랐으면 또 좋겠고요. 이러한 어떤 입지 가치, 투자 가치 모두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생활 편리한 시설, 주변에 기반 시설 잘 돼 있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조망권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죠. 일만 하는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그 쾌적한 그런 주변 환경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개발 호재 또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마지막 가격까지 책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은 상당히 축복받으신 것 같습니다. 단 10분 안에 영등포구 양평동의 모든 핵심 포인트를 지금 다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를 또 우리 PD님께서 가라고 해서 바로 다음 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지역 어딘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영등포동이고요. 오늘 뭐 영등포 특집 같은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좀 듭니다. 네, 네네. 이제 상가 매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좀 특색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길역 도보 1호선과 5호선의 그 초역세권 1분 거리에 입지를 해 있는데요. 지금 신길역 주변이 사실 이 상권이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맞아요. 앞으로 지금 많이 좀 지금 상태에서 오시면은 뭐
별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항상 투자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럼요. 이러한 면에서 주변을 한번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파트 자체에 일단 상가는 이제 이용객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주변에 좀 많은 것을 보셔야 되는데 주변에 지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 뭐 영등포 고가철도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네네네. 이러한 개발 호재들도 또 갖고 있는 곳이 이 신길역 주변이고요. 특히 여의도역과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등포권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영등포 안에서도 굉장히 한정적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길역 주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동인구와 거주인구 모두 풍부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1호선과 5호선인 환승역인 신길역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모두 많은 곳입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금융타운과 목동, 마포 등이 있는데요. 소득이 높은 금융맨과 대기업 직장인들의 거주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영등포역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 성심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고 상권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올려줄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신안산선 개통과 상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이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또 눈여겨볼 투자처 어떤 물건일까요? 네, 영등포도 있는 신길역 1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앞에 그 도로변에 바로 그 메인 출입구 앞에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군요. 네, 맞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 규모로 굉장히 큰 그런 세대를 이루고 있는 이 아파트 건물 바로 1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전용 면적 31.2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죠. 가격이 5억 6,7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가 임차를 놓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출이 또 상당히 또 잘 나오죠. 상가기 때문에요. 그 투자금은 대출 받았을 시에 1억 7,7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여의도와 한정거장, 신길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1층 도로변 상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상가는 첫째 도목, 둘째 도목, 셋째 도목인데 1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더블 역세권에 바로 있는 초역세권의 상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상권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소비층은 어떻게 되는지 입지 자세히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권은 사실 뭐 지하철역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것도 지역마다 좀 특색이 좀 있죠.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의도하고 도보 1분 거리가 여의도역과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고 신길역과는 도보 1분 거리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정 수요가 아파트 자체 내 상가에 구종 수요가 있죠. 그렇지만 옆에 주변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외부의 이용객까지 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길역은 어떤 사통발달의 지하철 교통망을 또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일자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신혼부부나 1, 2인 거주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가는 일단은 고객이 모여야 되고요. 이용객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인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그 1, 2인 가구들의 그런 지금 집중돼 있는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상가의 앞날도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기존 상가들이 더구나 이제 지하철역인 직주건조까지 상당히 좀 먼 거리에 있는 것과는 달리 네네. 이곳은 굉장히 좀 가까이 있죠. 이러한 상가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띄우고 있고요. 네네. 주변의 개발 호재와 같이 더불어 같이 시세 차익을 같이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히 주거지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둘 다 잡을 수 있겠네요. 신길역 주변 아파트의 거주 인구와 또 신길역을 이동하는 수많은 유동인구의 사람들까지도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영등포 로타리 앞에 바로 있는 영등포 고가철도는 이제 대부분 서울 사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요. 네. 이 매물지 바로 앞에 그 영등포 로타리 고가철거 사업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이제 고가차도가 개선이 되면서 역시 이 상부에 또 공원이 들어오게 되고 분수광장 등 여러 가지 그 설치를 하게 되죠. 서울시청 광장 2배 규모로 하니까 굉장히 거대한 큰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완료 후에는 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 이용객들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점이 상당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특히 이제 영등포와 또 여의도로 또 이어지는 어떤 그 관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곳에 또 위치를 해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의도 파크원 개발 사업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변에 어떤 상업지나 지금 백화점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또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또 그 젊은 인구들 놀 곳이 상당히 또 부족하죠. 네네. 이러한 점에서 도보로 신길역을 근처에 와서 놀고 가고요. 또 영등포 쪽에서 영등포역을 또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 점에서 굉장히 외부 이용까지 내가 습수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GTX 또 B노선도 예정되어 있고요. 뭐 신안산선 예정되어 있고요.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안산선 그리고 많은 또 상업지들이 또 몰려 있죠. 이러한 부분에 가운데 있는 데가 여기 신길역이기 때문에 그 호재도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길역 도보 1분 거리에 이제 도로변 바로 앞에 이제 상가라는 점에서 어떤 그 여의도와 그 영등포 개발의 어떤 최대 수혜지 중에 가장 그 중심에서 그 수혜를 받을 곳으로 충분히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길역 주변 상권이 상당히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신길역, 여의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평가가 될 것 같은데 자, 신길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상가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상가 역시도 매매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5억 6,7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형성되어 있고요. 네네. 월세 시에 이제 5천만 원에서 약 18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대출 60% 하는 계산했을 때 실투자금을 저희가 약 1억 7,7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매물이고요. 준공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동안의 시세 차익을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의 인구의 고정 수요만으로 우리가 임차만을 원하고 들어가는 그런 매물은 아니고요. 네. 그 준공 공사하면서 그 준공까지의 그런 시세 차익이 첫 번째, 그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두 번째로는 이 주변에 그 아파트 인구라든가 어떤 고정 소요들이 또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임차료, 고정적인 안정적인 그런 임차료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상가 평균 매매가는요 5억 6,7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고요. 월세 임대 시 또 대출을 활용하면 실투자 금액 1억 7,700에서 1억 8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 끝으로 우리 영등포동 상가를 볼 때 또 어떤 점을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상가 역시도 이제 주거지와 마찬가지로요. 주변 환경이 내가 임차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가졌느냐 이런 것을 또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지금 앞으로 이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있을 테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차 시설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그 자주식 주차장이 지하 6층까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상 20층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고정 수요까지 현재로는 탄탄하게 어떤 보험 같은 그런 위에가 성향이라고. 오피스텔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요? 네.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 인구가 약 20층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그 준공 이후에 바로 아파트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네. 상가에서 그날부터 바로 네.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뭘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우리가 뭐 지금 신도시 상가처럼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런 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가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그런 면을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말이죠.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주상복합이 다시 또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하는 게 상가와 이 주거지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멀리 나가지 않고 근데 뭐 20층에 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타겟팅만 잘 정하면 그 상가 상당히 그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잘해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상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정현 전문가는 여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국 웅크리지 마시고요. 마스크 쓰시고 차 타시고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